저는요, 요즘 들어 회복이라는 단어를 자주 떠올립니다. 누가 회복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건 기다림이에요. 상처가 아물기까지, 마음이 다시 제 온도를 되찾기까지, 그건 시간이 하는 일이더라고요. 예전에는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빨리 괜찮아지고 싶었고, 다시 웃는 나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회복은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계절 같아요. 겨울이 있어야 봄이 오고, 고요함이 있어야 새날이 시작돼요. 그걸 억지로 바꾸려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죠. 법정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꽃이 피는 데는 저마다의 시간이 있다. 서두르지 말고 그저 햇살을 기다려라. 그 말처럼요. 회복도 결국 나를 다그치지 않고 기다려주는 일인 것 같아요. 눈물이 마르고 무너진 마음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때까지 그 시간을 억지로 단축할 수는 없더라고요. 봄이 오기 전 겨울을 건너야 하듯 회복에도 꼭 필요한 고요의 시간이 있어요. 어느 날 문득 그렇게 힘들던 마음이 조금은 덜 아픈 걸 느끼게 돼요. 그게 바로 회복의 신호예요. 아무도 모르게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내 마음이 조용히 나를 치유하고 있다는 신호. 그래서 저는 이제야 조금 알겠어요. 회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천천히 피어나는 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꽃은 아무도 모르는 새에 피어나는 법이에요. 마치 새벽의 햇살이 조용히 커튼 사이로 스며들듯이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이 다치고 또 가장 많이 위로받는 곳이 바로 가족이에요. 저는요, 가족 안에서 생긴 상처가 세상 어떤 아픔보다 오래 남더라고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 한마디가 더 깊게 박히고 서로를 너무 잘 아니까 때로는 더 아프게 하죠.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배우자로서. 우린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 사랑이 때로는 기대가 되고 그 기대가 또 서운함으로 바뀌기도 하죠. 저는 한동안 아들에게 서운함이 많았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엄마 곁을 맴돌던 아이가 이제는 말 한마디 나누기도 어려워졌거든요.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며칠씩 이어질 때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제는 정말 멀어진 걸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건 서운함이 아니라 그리움이었어요. 아이는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고 저는 여전히 그 아이가 필요했을 뿐이었죠. 그걸 인정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 아이도 나처럼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겠죠. 그걸 생각하니 미안함보다 이해가 커졌어요. 김창옥 교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가족은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견뎌주는 사람들이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래요. 우린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옆에 남죠. 누군가는 잔소리로, 누군가는 침묵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을 전할 뿐이에요. 저는 이제 그걸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전엔 사랑이 늘 따뜻하고
다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사랑에도 불편함의 온도가 있다는 걸 알겠어요. 때로는 그 온도마저 고마워요.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는요, 늦게 깨달을수록 더 아파요. 젊을 땐 늘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왜 날 이해해주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꽤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제 부모의 나이가 되고 나니 그들의 외로움이 보여요. 그때는 몰랐어요. 괜찮아라고 말하던 부모의 미소 속에 얼마나 많은 참음과 사랑이 숨어 있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때 그 침묵이 사랑이었다는 걸, 그들의 말 없는 배려가 얼마나 큰 울타리였는지를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고통을 받는다.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결국 상처와 사랑은 같은 뿌리를 가진 감정이잖아요. 사랑이 없었다면 상처도 없었겠죠. 그걸 깨닫고 나니 이제는 원망보다 감사가 조금 더 커졌어요. 그리움 속에서도 따뜻함이 남는 이유, 그건 아마도 여전히 사랑이기 때문일 거예요. 가족이라는 건 완벽하지 않아도 멀리 있어도 결국은 다시 마음이 닿는 사람들이잖아요. 회복은 그 이해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때 나는 서툴렀고 그들도 서툴렀다. 이 한 문장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마음의 매듭이 조금씩 풀려요. 그리고 그 틈으로 새로운 햇살이 천천히 들어오죠. 저는요, 한동안 모든 걸 붙잡으려 했어요. 사람도 일도 감정도 심지어 내 안의 슬픔까지도요. 놓으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붙잡는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럴수록 마음이 더 복잡하고 무거워졌어요. 손에 꽉 쥐고 있던 걸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제 마음 안에 공기가 통하기 시작했어요.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삶이란 억지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놓아주어야 지켜지는 것이다. 그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지키려 했던 것들, 누군가의 마음, 나의 자리, 인정받고 싶은 욕심, 그건 결국 놓지 않으면 더 멀어지는 것들이었구나 싶었어요. 그걸 깨닫는 데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저는 참 많이 울었어요. 붙잡을 수 없는 걸 인정하는 일은 언제나 슬픔을 동반하니까요. 하지만 이상하죠. 놓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마치 오래된 상자 하나를 열어 먼지를 털어낸 기분이었어요. 그 안에는 잊고 지냈던 제 모습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동안 나도 참 힘들었지. 그 말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건네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마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이제 나를 이해하게 된 눈물이었을 거예요. 저는 요즘 아침마다 커튼을 열고 햇살을 바라보는 게 습관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저 그 빛을 보는 순간 마음이 고요해지거든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그래,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해줘요. 괴테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이미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 문장을 들을 때마다 행복이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느껴요. 그건 아주 작은 순간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 찰나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예전엔 늘 해야 할 일을 먼저 떠올렸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했어요. 이젠 나를 위해 쉬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때부터 저는 하루에 잠깐이라도 멈춤을 연습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늘을 보기도 하고 바람 소리를 듣기도 했죠. 그 짧은 시간들이 쌓이니까 내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지더라고요. 내려놓는다는 건 잃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잡고 있던 걸 놓으면 그 자리에 새 바람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바람은 늘 부드럽고 따뜻해요. 마음속에 쌓였던 오래된 먼지들을 천천히 흩날려주죠. 그 바람이 불 때마다 느껴요. 아, 내가 지금 회복되고 있구나. 저는 이제 예전처럼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 대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려 해요. 아직 부족하고 때로는 여전히 흔들리지만 그것조차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게 되었어요.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죠. 모든 것은 흘러가고 흘러가는 것 안에 진리가 있다. 그 문장을 떠올리면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은 느긋해져요. 붙잡으려 할수록 불안해지던 것들이 그냥 흘러가도 되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살아보려 해요. 해야 할 일보다 지금 느끼는 바람 한 줄기에 더 집중하면서요. 저녁 노을을 바라볼 때면 생각해요.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고, 내가 내 마음을 너무 다그치지 않았다고. 그때 느껴지는 그 잔잔한 평온, 그게 요즘 제가 찾은 회복의 모양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은 하루, 그 하루 속에 있는 조용한 온기. 그게 바로 제가 다시 살아가는 이유예요. 저는요, 인생에서 제일 큰 용기는 다시 시작하는 용기라고 생각해요. 살다 보면 한 번쯤은 모든 게 무너진 듯한 날이 찾아오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이제 끝인가 보다 싶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끝이라고 믿었던 자리에서 늘 새로운 하루가 열리더라고요. 그게 바로 회복의 힘이에요. 간디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조용한 인내 속에 힘이 깃든다. 그 문장이 참 좋아요. 우리 삶은 소리치며 바뀌는 게 아니라 묵묵히 버텨내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방향을 틀죠. 저는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바꾸고 있는 중이야. 그래요. 회복은 느리지만 분명하게 다가오는 변화예요. 언젠가 멈춰있던 마음이 다시 움직이고 무너졌던 자리에 새싹이 자라듯 우리의 하루도 그렇게 조금씩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요, 오랜 시간 동안 잘 살아야 한다는 말에 매달렸어요. 누군가의 기대를 맞추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애썼죠.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요. 잘 산다는 건
크게 성공하거나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매일의 작은 순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요.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다정하게. 그 한 문장만으로도 마음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파울로 코엘료는 말했어요. 상처는 빛이 들어오는 문이다. 그 말처럼 우리의 아픔은 결국 새로운 시작을 향한 통로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잃고 무언가를 포기하고 깊이 흔들렸던 시간들이 결국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저는 이젠 두렵지 않아요. 넘어져도 괜찮고 다시 일어나면 그게 회복이니까요. 삶이란 결국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걷는 일의 반복이잖아요.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돼요. 아, 나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구나. 그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 같은 일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아침에 커피를 내리며 오늘은 괜찮을 거야. 그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는 마음의 온도. 그게 저는 회복의 완성이라고 생각해요.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죠. 삶은 괴로움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괴로움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길을 찾는 일이다. 그 문장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맞아요. 우린 괴로움을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웃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살아가는 힘이에요. 저는 이제야 조금 알겠어요. 완벽한 행복은 없지만 괜찮음의 순간들이 쌓이면 그게 인생이 되더라고요. 하루의 끝에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여요. 오늘도 잘 버텼다. 그 말 하나가 마음을 다독여줘요. 어쩌면 인생은 그 한 문장을 반복하는 여정일지도 몰라요. 넘어져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고, 그저 오늘 하루를 잘 건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일도 다시 걸을 거예요. 어제보다 조금 더 다정한 마음으로요. 이제는 알겠어요. 회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천천히 삶의 틈새를 따라 흘러오는 바람 같은 거예요. 때로는 눈물 속에서, 때로는 웃음 속에서 그렇게 조금씩 나를 살려내죠. 예전엔 이제 괜찮다는 말이 마치 완전히 아물었다는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젠 알아요. 괜찮다는 건 아직 아프지만 그럼에도 괜찮다는 뜻이라는 걸요. 저는 요즘 회복을 조용한 피어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햇살이 언 땅을 녹이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천천히 따뜻해지는 것처럼요. 그건 거창하지 않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내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변화예요. 어느 날 문득 예전 같으면 눈을 돌렸을 장면에 발걸음이 멈춰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노을이 비치는 벽, 그런 사소한 풍경 속에서도 마음이 움직이죠. 그게 회복이에요. 다시 세상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다시 삶의 빛깔을 볼 수 있다는 것.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픔이 깊을수록 마음의 그릇도 커진다. 그 말이 요즘처럼 위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동안의 시간들이 모두 헛된 게 아니었다는 걸 이제는 천천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팠던 만큼 마음이 넓어지고 무너졌던 만큼 세상이 다정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젠 두렵지 않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법을 이미 배웠으니까요. 멈추는 법, 울 수 있는 법, 그리고 다시 걸어가는 법을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루하루가 새롭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 문장이 참 고마워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여전히 새 하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하루 안에서 조용히 웃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회복의 완성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이렇게 속삭여요. 오늘도 고맙다. 그리고 괜찮다. 그 말 안에는 오늘을 버텨낸 나에 대한 작은 존경이 담겨 있어요. 우린 모두 그런 하루를 살고 있죠.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고 울다가도 웃으면서 그렇게 조금씩 살아가요. 오늘도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조용한 평화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내일의 당신을 조금 더 부드럽게 안아주길 바라요.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회복입니다.